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선택이 있습니다. 광기, 당파성, 질투, 허세, 그리고 무능.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5가지 오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504년 연산군의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성종의 후궁들과 대신들에 의해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즉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이 사실을 안 후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복수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즉위 초부터 누적된 3사 엄관들과의 갈등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전례 없는 대학살이었습니다. 관련된 신하들을 처형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은 무덤에서 꺼내 부관참시했습니다. 실록과 야사에 모두 전해지는 바로는 성종의 후궁들을 사사하거나 직접 장살하고 그 아들들까지 귀양 보냈습니다. 살인 세력을 대거 숙청하고 언론기관인 사간원과 홍문관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결과는 자명했습니다. 1506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중종반정을 일으켰고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최초의 패왕이 되어 강화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복수심과 누적된 갈등이 왕권 자체를 무너뜨린 가장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1591년 선조의 임진왜란 대비 실패입니다.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들이 정반대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사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침입할 것이라 정확히 경고했지만 부사 김성일은 침입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서인과 동인이었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인 동인의 보고가 채택되었고 전쟁 준비에 따른 재정 부담과 민심 동요를 우려한 현실론도 있었지만 당파 이익이 국방보다 우선한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부산 상륙 약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이를 후회막급이라 기록했습니다. 당파성 때문에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변명하기 어려운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1597년 이순신 파직 사건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은 조선 수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교묘한 이간계를 구사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부산으로 출동하면 일본군이 육로로 명나라를 치겠다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이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간파하고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적의 말을 믿고 자국의 최고 장수를 적전항명으로 하옥시켜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균을 앉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주력함 150척이 넘게 하루아침에 거의 전멸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조선 수군의 절대 우위가 무너졌습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 원균의 패전은 예견된 재앙이라 기록했습니다. 적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승리의 유일한 열쇠를 스스로 부순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없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조의 준비 없는 척화배금입니다. 1627년 정묘호란에서 이미 조선의 군사력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인조 정권은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어영청, 수어청, 총윤군을 설치하는 등 군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준비가 청의 12만 대군에 맞서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외면한 채 오직 오랑캐와는 싸워 죽자는 명분론만 떠들었습니다. 1636년 청태종이 12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을 때 조선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약 50일을 버티다 결국 항복했고 삼전도에서 청 황제에게 309고두례를 행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실력과 준비 없는 명분이 국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보여준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선 멸망의 결정적 방아쇠를 당긴 결정입니다. 1894년 탐관오리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부패를 개혁하거나 자국 군대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통치 논리에서 외세를 동원한 내란 진압이 전혀 생소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종과 민씨 정권은 변화된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채 청나라의 군사 개입을 요청하는 치명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당시 체결되어 있던 텐진 조약에 의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군도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억누르겠다고 외세를 끌어들인 이 결정적 방아쇠 때문에 일본군은 당당하게 조선에 진주했습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조선은 돌이킬 수 없는 식민지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스스로 제물로 바친 조선 500년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